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도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자 전 서울대 교수 이태진 씨 비판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제가 예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태진 씨가 이런 망상을 근거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다고요. 바로 고종입니다.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종을 위해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이야기는 어쩌면 이 땅의 근대사를 고종 편향으로 몰아온 모든 동족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종에 소비당한 안중근과 이태진입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끊지 않기 위해서 한 편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고종이라는 지도자를 자주 독립을 염원한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학자가 안중근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낭비해버리는 장면들을 목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학자가 사료를 조작하고 날조해서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도 구경할 예정입니다. 이태진 주장을 요약하면 저 150년 전 나라를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은 오직 고종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온통 고종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거나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가 됩니다. 참 희한한 시각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일제 만행을 고종이 조금만 잘 견뎠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있으리라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직 고종 만세를 위해 이태진 씨는 사료 조작과 날조와 무시를 수시로 저지릅니다. 오늘 계속 보실 겁니다. 물론 이태진 씨가 가진 이런 무리한 망상을 지적하며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역사, 조작된 소설을 마치 진실인 양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학자적 직업의식과 양심을 되찾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태진 씨가 이 책을 일관해서 내세우는 주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책에 따르면 1. 1908년 7월 고종 밀명을 받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고종의 군자금을 기반으로 의병대를 창설했다. 고종은 이 의병대에게 대한의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2. 안중근은 이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직을 부여받았다. 3. 한편 자주독립을 염원한 고종 황제는 일제의 탄압과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해 1902년 제국익문사라는 비밀 조직을 창설했다. 이 조직의 주된 목표는 일본 침략 저지였다. 창설한 그의 익문사 요원인 정재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를 창간했다. 4. 1908년 3월 정재관이 주도해 공립신보 사람들이 친일파 스티븐스를 처단했다. 5. 1909년 2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6. 한 달이 지난 3월 고종은 대한의군이 활동하는 서간도 백성에게 주권은 황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며 주권을 이양했다. 7. 또 한 달 뒤인 1909년 4월 제국익문사 요원 정재관이 미국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왔다. 정재관은 이곳에서 대동공보라는 신문 주필로 활동했다. 8. 그해 9월 안중근은 샌프란시스코 신한민보에서 2등 방문이 처단되는 사파를 보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결심했다. 9. 그해 10월 대동신문 간부들과 안중근이 비밀회의를 열었다. 주필 정재관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자원했다. 대동공보사 요원은 대한의군에 연계되어 있었다. 10. 따라서 안중근의 거사는 자주독립을 계획한 고종의 지시로 진행된 고종의 거사였다. 안중근은 지휘관인 고종에 대한 존경을 은밀히 전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준 휘호에 근배라는 암호를 적어넣었다. 11.
당시 일본 육군 대신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독립운동의 몸통인 고종을 계속 지켜보다가 10년이 지난 1919년 마침내 고종을 독살해 복수에 성공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동화 같기도 하고 대하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모든 단계마다 주인공은 고종입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고종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안중근이 그 지시를 받고 이토를 처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데라우치가 고종을 독살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말입니다. 제국 ing문사 이야기부터 데라우치 독살 복수까지 어느 하나 사료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추정도 이런 비합리적인 추정이 없습니다. 소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떡 같은 소설로 우리는 혹세무민을 당했습니다. 이태진 씨는 이미 수십 년 캐캐묵은 주장을 이 책에서 또다시 등장시켜서 민족주의적 감성에 젖어 있는 일반 대중을 다시 한번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태진 씨는 대한의군이 1908년 7월 고종 밀명을 받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고종의 군자금을 기반으로 창설한 의병대로 주장합니다. 이 대한의군은 뒤에 소개할 제국 ing문사와 함께 안중근 거사를 이끈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었다고 하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대중매체에 흔히 나오는 상징적인 문장이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 의사는 법정에서 4차례나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적장을 쐈다고 주장했다. 그의 외침이 나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 외침이 담긴 공판 기록이 자기를 안중근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이 시점 이후 전날의 의병에 해당하는 조직은 의군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보였다. 1908년 7월 광무제 고종은 간도에 나가 있는 관리사 이범윤과 그 동지들에게 비밀리에 군자금을 보냈다. 그 군자금으로 조직된 병력은 대한의군이라고 불렸다. 이태진 씨에게 묻겠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 도대체 대한의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든 고종이 만든 군부대 대한의군이 정말 있습니까? 그 시점에 의병이 의군으로 변했다고요? 대한의군이라는 조직 이름이 나온 사료가 있다면 바로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윤이 받은 고종 군자금이 배달 사고로 중간에 사라져버린 사실은 왜 은폐합니까? 안중근 공판 기록을 보겠습니다. 만주 1일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공판 속기록입니다. 이게 이태진 씨가 봤다는 바로 그 공판 속기록입니다. 1990년 국역대에서 나온 애국충정 안중근 의사에 실린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입니다. 또한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나는 독립군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나는 가는 곳마다 싸웠고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전쟁에도 나갔다. 나는 의병으로서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잡힌 포로다. 대한의군은커녕 의군이라는 단어조차 안중근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공식 공판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진 씨가 이야기하는 대한의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도 대한의군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 속 허구 조직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안중근이 쓴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보겠습니다. 안중근 평화연구원에서 만든 안중근 자료집 1권 안중근 유고입니다. 나는 대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의 의무로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원본 또한 대한국 의병 참모 중장의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태진 씨는 또 다른 논문에서
고종이 준 군자금으로 간도 관리해서 이범윤이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대한의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이태진 씨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군자금을 준 고종입니다. 그런 근거로 이태진 씨는 전날의 의병에 해당하는 조직은 의군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를 주십시오. 의병을 의군이라고 부르게 된 근거를 대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안중근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중근의 진술과 안중근의 자서전 어디에도 대한의군은커녕 의군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태진 씨 가슴속에서 나온 가짜 조직입니다. 의병이면 어떻고 의군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의병이 아니라 고종이 지시해서 탄생한 군사조직 의군이라야 고종과 대한의군과 그 장교인 안중근을 수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한의군이라는 네 글자 고유명사가 대중에게 처음 등장한 기록은 제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로 검색한 바로는 1961년 3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처음으로 노령지방의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노령지구군 사령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필자는 당시 고려대 사학과 교수 신석호입니다. 이 기사 이전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대한의군이라는 말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태진 씨는 이범윤이라는 인물이 고종이 비밀리에 보낸 군자금으로 의군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인가요? 의거 후 6년이 지난 1915년 5월 일본이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불령단 관계 잡건, 베일 선인 퇴러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전 헤이그 밀사 이위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이위종의 아버지 이범진이 광무 11년 그러니까 1907년 11월 29일 조선으로 파견한 엄인섭에게 보낸 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편지에는 날짜 표기가 러시아력 1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엄인섭은 이범윤 밑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리 대궐에서 하사한 돈을 중간에 사기당해 뜯겼다고 하니 붕괴스럽기가 매우 심하다. 이범진이 이범윤과 함께 의병대 창설을 위해 조선으로 보낸 부하 엄인섭이 내리 대궐 하사금을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종이 보낸 돈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돈이 의병 창설 군자금으로 쓰이지 못한 거죠. 고종과 의병 관계를 연구한 독립기념관 이사 오영섭 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고종으로부터 거액의 군자금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사기당하고 없는 돈을 어떻게 받았단 말인가요? 안중근 진술과 다른 모든 기록대로 그 군사가 의병이 됐건 아니면 오로지 이태진 씨 주장처럼 의군이 됐건 고종은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대한의군이 아니고요. 결국 연해주 의병은 이범진 아들 이위종이 가져온 자금과 연해주 동포들이 객출한 돈을 모아서 창설됩니다. 이때 이범윤과 연해주 거부 최재영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군대는 통합되지 못하고 이범윤의 창의회, 최재영의 동의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의병대가 생겨납니다. 안중근은 바로 최재영의 동의회 부대 우영장이었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러니 고종이 밀지와 군자금을 보내서 대한의군을 창설했고 안중근은 그 의군의 참모 중장이라는 말은 사실과 크게 거리가 있습니다. 대한의군이라는 조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의병 조직의 참모 중장이라고 주장한 건 바로 이 동의회 의병부대의 좌영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마치 고종이 만든 정규군인 것처럼 극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장과 허위를 주장한 이유는
안중근이라는 위인을 선양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고종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의군과 함께 그가 주장하는 또 다른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태진 씨는 친일 매국노들에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고종이 제국익문사라는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일제에 대항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국익문사는 1902년 고종이 창설한 정보기관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기관이 자주 독립을 염원한 고종 황제가 일제의 탄압과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창설한 비밀 조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창설된 그 해에 통신원으로 파견된 정재관이라는 전 시종 무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를 창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진 씨는 이 제국익문사가 항일기관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정에서 시작해서 확언을 끝납니다. 그럴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이 기관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제국익문사 비보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정 5조부터 9조까지 제국익문사 직원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화면에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위주로 한 정보 활동도 있지만 대부분 국내 정치 공작 업무입니다. 정부 대신과 그 친족, 가족 정탐, 국사범, 그러니까 정치사범, 편지검열,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반전제적 범죄 정탐, 심지어 외국계 학교 사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학 학내 사찰과 똑같습니다. 항일이라고요? 자기 정적과 반시국사범 색출입니다. 이태진 씨는 1898년 독립협회 활동이 황제정 교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반정부 행위를 색출하는 게 제국익문사의 항일 업무였다고 주장합니다. 참 웃깁니다. 제국익문사 창설은 1902년입니다. 독립회를 매국 집단으로 규정한 것도 의아하지만 고종이 1898년에 없애버린 그 독립협회를 어떻게 1902년에 생긴 정보기관이 사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태진식 시기 조작입니다. 또 1902년 무렵 일본이 학교, 종교단체를 앞세워 한국 내정을 교란시킬 음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료가 있나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주장을 마십시오. 사료를 대주십시오. 일반 대중은 막연하게 믿어버립니다. 제국익문사 활동 내용 가운데 외국에서 한 일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발령된 대한제국 공사관 직원 사찰, 망명한 정치범 사찰, 외국에 있는 대한제국 국민 사찰을 비롯해서 기타 본국에 대해 정탐할 일체를 정탐해서 보고하랍니다. 이게 무슨 항일 정보기관입니까? 이건 반민주 시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했던 전형적인 국내 정치 사찰행위입니다. 그런데 이태진 씨는 이 제국익문사에 대해서 이 조직의 주된 목표는 일본 침략의 저지였고 창설한 그해 익문사 요원인 정재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를 창간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신 저 규정에 항일이 어디 있는지요? 안중근 의거 후 일본 측 첩보에 따르면 이 정재관이라는 사람은 고종의 시종 무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재관이 제국익문사가 창설된 190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 익문사 요원이라고 추정합니다. 한번 추정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익문사 요원이라고 단정해버리면서 그 다음 논리를 이어갑니다. 정재관의 시종 무관이었던 주장은 오로지 일본 측 참고사항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태진 씨는 이 책 117페이지 각주에 1909년 12월 7일 관동도독부 육군 참모장이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보낸 정보에 장춘의 우에하라 소자로부터 이런 보고가 있으니 참고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에 정재관이 고종 시종 무관이라는 참고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문서 번호는
비밀 관동도독부 미발 제682호입니다. 2017년 안중근 관련 문서를 모은 이토 공작 만주 시찰 1건 서류가 자료집으로 출간됐습니다. 이태진 씨가 운영하는 한국역사연구원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책에 바로 이 문서가 실려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일단 미발이 아니라 찬발입니다. 참고전보입니다. 이태진은 잘못 읽었습니다. 이태진 씨는 2010년에 출간한 단행본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에 실린 논문을 그대로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때도 저 한자를 미발로 읽었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미발로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이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안중근 수사 주체는 일본 외무성입니다. 여순을 비롯한 중국 현지 수사는 일본 외무성이 담당했습니다. 할 일 없이 있던 관동도독부 군부대가 자체 밀정을 동원해서 참고사항으로 수사팀에게 보내준 첩보입니다. 이태진 씨가 내놓은 자료집 목록을 보면 관동도독부 육군이 보낸 참고사항은 딱 3건입니다. 현지 육군이 자체 밀정망을 가동해서 얻어낸 첩보 3건이 이 서류철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참고 가치가 있는 첩보밖에 안 됩니다. 이태진 씨는 어떻게 하든 고종과 안중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동 육군마저 정보로까지 등록을 올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뜬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해서 제국 ing문사와 정제관과 안중근을 이어놨습니다. 이태진 씨는 제국 ing문사가 설립된 1902년에 정제관이 미국으로 이민 갔고 정제관이 고종 시종 무건이었다는 관동군 참고사항을 근거로 정제관이 고종 임무를 띈 밀사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황해도 사람인 정제관은 1902년 안창호와 함께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황실 시종무관을 지냈다는 기록은 이 관동 육군 밀정이 보고한 참고사항밖에 없습니다. 이태진 씨 또한 책 앞쪽에는 정제관이 이민을 가장해 미국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정제관이 황제 직속 항일정보기관 요원이었고 일본 측은 최종적으로 정제관이 사건 기획의 중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단언해버립니다. 심지어 이태진 씨는 무엇보다 이태진 씨 본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분을 일본 측 수사 결과가 아닌 정탐 보고라고 붙여놓고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학문적이지 못합니다. 매우 선동적입니다. 거짓말도 거듭하면 사실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어른거립니다. 그렇다면 이태진 씨는 왜 이렇게 대한의군과 제국 ing문사와 정제관에 집착할까요? 고종입니다. 기승전 고종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1908년 3월 제국 ing문사 요원 정제관이 주도해 공립신부 사람들이 친일파 스티븐스를 차단했다. 1909년 2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달이 지난 3월 고종은 대한의군이 활동하는 서북 간도 백성에게 주권은 황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며 주권을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이태진 씨에 따르면 고종은 한쪽에서는 제국 ing문사라는 비밀 항일 조직을 통해 친일파를 처단하고 한쪽에서는 군자금을 보내 대한의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가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 대한의군 활동 무대인 서북간도 백성에게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도자입니다. 혁명도 아니고 남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일도 없이 봉건 군주가 사실은 쫓겨난 전쟁 황제지만 주권을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이로써 고종은 군사를 일으켜 무장 항일 투쟁을 지휘하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역시 항일 투쟁을 지도했으며 이로 인해 쟁취할 독립국가를 자기가 아닌 백성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위대한 군주로 변신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태리 씨 저작물과 인터뷰를 쭉 살펴봤는데 이 고종의 주권 이양 선언만큼 완벽한 날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의군이 활동하는 서북간도 백성에게를 보겠습니다. 이태진 씨가 대한의군이라고 우기고 있는 의병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1908년 이범윤 최재형 연합부대가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 지역이 지도에 보이는 함경북도 북쪽입니다. 저 녹색 지도 속에 빨간 점이 회령입니다. 당시 의병대는 이 회령 남서쪽 영산까지 진군했다가 패전했습니다. 그럼 서간도는 어딜까요? 이곳입니다. 백두산 서쪽, 압록강 북쪽입니다. 북간도는 어딜까요? 두만강 건너 북쪽입니다. 저게 연해준 거예요? 소위 대한의군 활동 지역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태진 씨는 대한의군이 활동하는 서북간도 백성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0년 넘게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아주 동물 취급하는 악질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대한의군과 연결이 돼야 하니까요. 고종이 괜히 독립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권을 주겠다고 선언할 까닭이 없습니다. 고종이 서북간도 주민들에게 주권 이양을 선언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의군과 고종이 서북간도에 보낸 국민선언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사직을 결심하고 서울을 떠난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태황제 고종이 개국 517년 1909년 3월 15일자로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의 인민 등의 처에 효유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그리고 이태진 씨는 이 조칙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 한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 만성의 대안이다.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이요 민은 선량한 물이다라고 고종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주권을 황제에서 백성에게 돌려준다는 주권 이양 선언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이지만 너무나도 유치한 오류 하나를 보기 전에 이 해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원문 사진에는 국내적민 민능선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적민을 이태진 씨는 나라는 백성이 쌓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 선군을 선량한 물이라고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국내적민은 나라는 곧 백성을 쌓는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민능선군, 이건 백성은 능히 무리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쌓여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말이고 백성은 선량한 무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백성이 능히 무리를 이뤄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태진 씨가 내놓은 엉터리 번역과 뜻이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해 불러 모아야 백성이 능히 무리를 지을 수 있다. 덕치주의를 강조한 전형적인 봉건시대 왕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8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인상적으로 조합해서 문법에도 맞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문장을 창작해냈습니다. 그러니 이태진 씨 주장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고종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주권을 돌려주는 초근대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조장내지는 날조 혐의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한자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악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저 치규를 내렸다는 날짜 문제입니다. 이태진 씨에 따르면 서북간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문서는 서기 1909년 의병 진압 실패를 책임지고 사직을 전제로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한 지 한 달여 만에 작성됐습니다. 이태진 씨에 따르면 그때 만주에서는 한 해 전인 1908년 5월
고종 비장으로 결성된 대한의군이라는 독립군 5,000명이 항쟁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태진 씨 묻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짜로 이 문서를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한 뒤에 고종이 보냈다고요? 진짜 그렇게 영광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악한 선동가에 불과합니다. 맨 끝 날짜를 볼까요? 개국 517년 3월 15일입니다. 개국 연호는 1894년 갑오개혁 정부 때 만든 연호입니다. 1894년 7월 1일 군국 기무처가 내놓은 개혁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종 문서에 이 연호를 쓰기로 결정했죠. 조선은 1392년에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이 개국 1년입니다. 개국 연호를 결정한 1894년은 개국 503년입니다. 개국 연호는 1896년 건양 연호를 쓰면서 폐기됐는데 희한하게도 이 문서에는 개국 연호가 재등장합니다. 어찌됐든 서기년에서 1391을 빼면 개국 연호고 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보겠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에 앞서서 1906년 호머 헐버트를 각국 특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입니다. 그 두 줄을 보면 대한 개국 515년 6월 22일에 적혀 있고 맨 끝에 1906년 6월 22일에 적혀 있습니다. 1906년이 개국 515년입니다. 그러면 저 고종 유세에 있는 개국 517년은 서기는 몇 년일까요? 1906년에서 2년이 지난 1908년입니다. 이태진 씨 주장처럼 1909년이 아닙니다. 1909년 3월 15일이 아니라 1908년 3월 15일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사임을 결심하고 귀국한 1909년 2월 2일가 아니라 그보다 1년 전인 1908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태진 씨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학자 자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알고도 이 개국 517년을 1909년이라고 했다면 사악합니다. 국민을 동물 수준으로 무식한 존재로 여기고 마음대로 날조를 했으니까요. 그 날조에 따르면 고종은 이런 지도자가 됩니다. 강제 퇴위를 당하고도 국권 회복 의지를 꺾지 않은 군주가 됩니다. 이토가 의병들에 떠밀려 귀국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영민한 군주가 됩니다. 한 해 전 자기 비장으로 무장 투쟁 준비에 들어갔던 만주 독립의병들에게 동료의 치규를 내린 결단력 있는 군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오로지 이태진 씨가 날조한 대로 이 치규가 작성된 날이 1909년 3월 15일로 가능합니다. 이태진 씨 불행하게도 작성일은 1909년이 아니라 1908년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 진단학보라는 학술지에 고종시대의 민국 이념의 전개란 논문으로 실린 이래 2016년에 출간된 단행본 한일병합조약 강제연구, 2021년 동방학지라는 학술지에 기관 논문 국민탄생의 역사와 안중근에도 한 줄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15년에 똑같은 주장을 한 뒤 1년이 지난 2016년 이태진 씨는 드디어 이 한일병합조약 강제연구라는 책에 고종이 이로 인해 독살됐다는 내용을 추가해버립니다. 그게 이 지식인 안중근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오류투성인지 검토해 보지도 않았다는 자백입니다. 낭설과 유언비에 불과한 고종 독살설을 마치 사실인 양 연결시켜서 고종을 자주독립을 염원하다 살해당한 비운의 지도자로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관점 차이는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를 조작해놓고 이걸 대중에게 거듭해서 유통시키는 행위는 게으름은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의군은 없습니다. 이태진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군사입니다. 제국 ing문사는 항일 조직이 아닙니다. 정적 사찰을 위해 고종이 만든 정보기관입니다. 정제관이 고종 시종 무관이고 제국 ing문사 요원이란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동 도독부 육군이 자체적으로 동원한 밀정이 가져온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이 서북관도 백성에게 주권을 이양했다는 주장은
학자적 근면항이 없는 부실한 연구거나 학자적 양심을 상실한 날조입니다. 이태진 씨에 따르면 이렇게 제국 ing문사와 대한의군을 창립해 자주독립에 매진하던 고종은 마침내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의 손에 의해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성공합니다. 이태진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북간도 주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한 달 뒤인 1909년 4월 제국 ing문사 요원 정재관이 미국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 정재관은 이곳에서 대동공부라는 신문 주필로 활동했다. 그해 9월 안중근은 샌프란시스코 신안민보에서 2등 방문이 처단되는 사파를 보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결심했다. 그해 10월 8일 대동신문 간부들과 안중근이 비밀 회의를 열었다. 주필 정재관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자원했다. 이태진 씨는 이 회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하얼빈 의거 고종 황제의 지시라는 일본 측 정탐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모든 일이 원대한 고종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측 정탐 보고, 그러니까 정보에 적혀 있다고 근거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권 이양이라느니 정재관이 제국 ing문사 요원이라느니 하는 이태진 씨 주장은 모조리 허구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고종이 창설한 대한의군 장교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종이 하얼빈 거사를 지시했다는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전제도 잘못됐고 결론도 거짓말입니다. 대동공고 간부들이 안중근과 회의를 열고 이토 처단을 논의했다는 이 말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안중근 이토 처단은 고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중근 단독 혹은 극소수의 연해주 동지들과 합작한 일입니다. 저 회의는 허구고 소설입니다. 이태진 씨는 회의 소집 근거 자료로 1910년 1월 8일 통감부 통감 소원의 아라스케가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에게 보낸 흉행자와 흉행 혐의자 조사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1909년 10월 10일 대동공보사 사무실에서 사장 미하일로프, 발행인 유진율, 주필 정재관, 기자 윤병일과 이정래, 정순만 등이 안중근, 우덕순, 조덕선과 함께 이토 암살을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진 씨는 이 가운데 주필 정재관이 강력하게 처단을 주장했고 안중근이 이에 자원했다고 주장합니다. 다 집어치우고 이태진 씨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연해주 연추에 있던 안중근이 대동공보사가 있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온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9일입니다. 소원의 통감 보고서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한 10월 10일보다 9일 뒤입니다. 회의가 열렸다는 그날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있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안중근이 참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통감부에서 여순으로 파견단 사카이 경사의 조사 과정과 여순 법정에서 열린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안중근이 주장한 사실입니다. 안중근만 아니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우덕순도 저런 회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거듭 밝힙니다. 이태진 씨는 당사자들 진술을 연루자들을 보호하려는 안중근의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회의를 끝까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측 자료 대부분을 왜곡이라고 부정하면서 이상하게도 이 보고서만은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중근 본인이 여러 기록에서 10월 19일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한 뒤 10월 22일 하얼빈으로 떠났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지만 이태진 씨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종에서 제국 ing문사, 대한의군과 주권 이양 선언으로 연결되는 고종 배후설이 진실이 되는 장엄한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문제는 이 보고서를 만든 주체입니다. 조선 통감부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에 왜 조선에 있는 통감부가 보고서를 냈을까요? 일본 외무성이 파견한 정무국장 구라치 데츠카츠가 쓴 한국 병합의 경위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창원 도진승 교수가 쓴 논문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사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얼빈 사건은 도쿄의 일부 인사가 상상하는 것처럼 대규모 사건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약간의 불량선인이 계획하고 결행한 것이다. 한국에 있는 일부 일본인 중에는 이토 암살을 한국 황제가 사주한 것으로 이해하고 차제에 일거의 병합을 단행하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증거를 만든 것을 건의했다. 내가 여순에 도착하고 난 이후 한국 주차군 참모장, 경성지방재판소 검사장, 한국어를 하는 통감부 사카이 경씨도 합류했다. 그러니까 안중근 사건을 이용해서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몰고 가려는 암투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들은 여순에 체제하면서 합법 비합법으로 증거 수집을 획책하며 본국에서 온 우리와 비상한 암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회고록 관련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이토 암살 사건으로 병합을 추진하려던 계획은 종언을 고했다. 통감부가 파견한 요인들은 각각 자기네가 파악한 사건 경위를 통감부에 보고합니다. 안중근을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조사했던 사카의 경위는 이렇게 복명서를 올립니다. 관계자들 취조로부터 추구하건대 이번의 흉행은 직접 한국 내지와 연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한국 주차군 헌병대에서 파견했던 장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심이 대동 공모세라는 것이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나 신문이 진행되면서 오늘 현재로는 오히려 안중근 한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듯하다. 자기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안중근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굳이 통감부는 어디선가 가져온 첩보를 근거로 대동공모서 요인들이 공모한 일이라고 단독 보고서를 외무성에 보내버립니다. 이게 외무성 정무국장이 합법 비합법으로 증거 수집을 획책하여 본국에 온 우리와 비상한 암투가 있었다고 평가한 그 행동입니다. 외무성은 자체 수사를 토대로 안중근과 고종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태진 씨는 이런 일본 국내 권력 투쟁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안중근 본인의 주장도 배척해버린 뒤 통감부의 과장된 보고서에 이렇게 속아버립니다. 자기가 세우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증도 없이 사료를 취사스트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추정이 아니라 증거를 내십시오. 이태진 씨는 또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문에 실린 풍자화가 자기 거사를 결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안중근이 사카이 경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또 공립신문과 연관이 있는 제국 인문사 정재관과 안중근이 연계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합니다. 조작이고 날조입니다. 도대체 사카이 경사에게 안중근 이름만 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사카이 경사가 1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이 사파에 대한 안중근이 진술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안중근은 사형 집행 전날인 1910년 3월 25일 면회온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을 때 미국 신문에 풍자화를 게재한 것이 있었다. 이게 내 흉행 사건과 맞아떨어졌으므로 당시 일종의 감회에 젖은 일이 있었다. 거사를 결심한 뒤에 신문에서 사파를 발견하고 감회에 젖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태진 씨는 시간 앞뒤를 바꿔서 또 고종, 정재관, 안중근으로 연결시킵니다. 전형적인 이태진식 날조 방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종과 안중근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사료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안중근을 고종의 하수인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태진 씨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이태진 씨 본인이 더 잘 아시려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중근은 지휘관인 고종에 대한 존경을 은밀히 전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준 휘호에 근배라는 암호를 적어 넣었다. 당시 일본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독립운동의 몸통인 고종을 계속 지켜보다가 10년이 지난 1919년 마침내 고종을 독살해 복수에 성공했다. 정말 이건 정말입니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휘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들 휘호들은 모두 자기를 대준 일본인들에게 써준 글들입니다. 이 비교 사진들은 도진순 교수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받은 일본인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민족 영웅 안중근이 간악한 일본인에게 준 글이라는 사실을 은폐해버린 거죠. 참 못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점은 처음부터 받는 사람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태진 씨는 이렇게 수신인이 없는 글에 숨겨진 수신인이 바로 고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배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준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들이 고종 황제에게 바치는 글들인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안중근이 그냥 근배를만 줬고 수신인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사군천리로 시작하는 이 글이야말로 여순에서 한국에 있는 님, 그러니까 고종을 생각하며 쓴 대표적인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이태진 씨 해석입니다. 천리박 임금을 걱정하며 그쪽을 바라보는 내 눈이 허공을 뚫으려 하네. 작은 충성표했으니 저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도진순 교수에 따르면 이 사군천리의 군은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 님 할 때 님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허공을 뚫으려고 한다는 표현은 절대로 높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잘 아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눈이 따지게 기다린다? 황제에게 작은 충성을 표한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서북관도 주민에게 보낸 치교 해석만큼이나 잘못된 해석이고 학문적이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대는 다른 모든 휘호에 다 적혀있는 단어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책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습니다. 이 세 휘호에만 근배라고 썼다면 쉽게 의심을 사서 황제의 신별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유치할 때까지 이 점을 누구도 깨치지 못했으니 그 의도는 주요한 셈이다. 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암호를 100년이 지나서 혼자 해독해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안중근의 적의 위치도 혼자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내느라 고생 많으셨고, 간도 주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했다는 가짜뉴스 발굴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사군천리 휘호를 받은 사람은 이미 114년 전에 만천하에 공개돼 있었습니다. 안중근이 처형되고 열흘 정도가 지난 1910년 3월 4일 황성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중근 필적. 안중근은 공판 당시에 알게 된 여순 모 씨에게 왼쪽과 같은 술회를 줬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제 사군천리 8글자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받은 사람이 여순에서 알게 된 모 씨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종이 아닙니다. 이미 2017년 안중근 평화연구원에서 안중근 자료집을 낼 때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 자료집에 분석해놨습니다. 그런데 고종이라뇨?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옳고 남이 연구에 밝히는 사실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국사학의 버릇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도진순 교수는 여러 사료를 분석해서 이 여순의 모씨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안중을 취조했던 사카이 요시아키 경씨입니다. 당시 일본인 신문인 조선신문은 사군천리 글을 받은 경성의 모씨가 대오수능이라는 칠언절구를 답으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중근 자료집 23권에 실린 영인본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크게 깨달아도 누가 능히 현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리. 오로지 신이 도와야 편히 참을 수 있으리. 청컨대 그대는 죽음 앞두고 나라 걱정 그만하소서. 오랫동안 동양에는 설린 평화가 있으리니.
그런데 숭실대 박물관에 칠언절구를 쓴 안중근 유목이 소장돼 있습니다. 동양대세 생각함에 아득하고 어둡거니 뜻있는 사나이 어이 편히 잠잘 수 있으리. 동양평화 못 이룸에 슬프고도 원통하니 침략 정책 고치지 않으니 참으로 가엾도다. 놀랍게도 이 안중근이 쓴 시와 경성의 모 씨가 쓴 시의 운이 각각 현, 면, 린으로 동일합니다. 바로 경성 모 씨가 보낸 시에 안중근이 지은 답시입니다. 이 시의 수시는 누굴까요? 알고 보니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이 유목 또한 수신지 아닌 일본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삭제되기 전 원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 선경선생, 선경선생에게 준다. 지금 보시는 이 안중근 자료집 표지 오른쪽 사진이 그 원본입니다. 이 선경선생이 누굴까요?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자서전 안흥칠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 내무부 경시인 일본인 선경씨가 왔는데 한국말에 매우 능통해 날마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선경 혹은 생쿄. 이 사람이 바로 사카이 요시아키 경씨입니다. 안중근은 나가사키현 운센 출신인 사카이를 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군 천리 휘호를 받은 사람은 일본인 사카이 경씨입니다. 이태지가 어렵게 아무도 몰랐던 암을 풀어서 알아낸 것처럼 고종 황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이미 114년 전에 천하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카이 경씨는 도진순 교수 추적에 따르면 다름 아닌 왕비 민씨 살해 사건 을미사변에 참가했던 일본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안중근은 이를 알 턱이 없었겠죠. 학문적인 나태함과 고종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흠모가 이런 학문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태진 씨는 뭘 공부한 걸까요? 어느 하나 소설이 아닌 것이 없는 쓰레기 같은 상상을 모아서 마침내 이태진 씨가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일본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독립운동인 몸통인 고종을 계속 지켜보다가 10년이 지난 1919년 마침내 고종을 독살해 복수에 성공했다. 그만하십시오. 이태진 씨. 안 쪽팔립니까? 그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군사를 일으키고 그 장교 안중근을 시켜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군주, 그 고종이 10년 세월 끝에 독살당하는 대하 드라마를 위해서 조작과 날조를 거듭한 겁니까? 고종 독살은 당신이 아무리 변명해도 이건 조작이고 가짜뉴스입니다. 저 아래 설명란에 이 독살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인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용감한 후배학자들이 당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연구물을 내놨음에도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역사 날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진 씨가 20년 연구 성과라면서 내놓은 단행본 지식인 안중근을 살펴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없습니다. 소설이고 창작입니다. 도저히 학자가, 그것도 한 나라 역사를 책임진 기관 수장이 내놓은 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로지 고종에 대한 사랑과 흠모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실과 기록을 날조하고 안중근이라는 인물까지 소비해버린 책입니다. 안중근까지 당신의 고집을 위해서 소비하는 이런 날조극을 계속한다면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저에게 황제를 비난하는 망발이라고 하셨으니까 역사를 날조하는 당신의 망발을 계속 비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태진 씨의 역사 날조 소설 지식인 안중근에 대한 독후감의 비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리즈는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